호구라는 뜻이 원래 호랑이의 입이란 뜻이거든요. 호구된다는 게 호랑이 입에 머리가 들어가서 결국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 그게 호구되는 거예요. 네. 내가 늘 위태로운 상황에 있으면 호구가 되는 건데 저는 소소한 카리스마라고 할까요? 소소한 네, 소소한 반응이라고 할까요? 소소한 저항이 필요한데 그거를 드러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의 페르소나를 만드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냥 문성우는 그래도 끝까지 할 말은 한다. 왜 맞으면서 할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페르소나를 택했어요. 페르소나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진 인격 중에 외적 인격이에요. 내가 드러내서 남이 봤으면 하는 내 인격. 뭔가 캐릭터 같은 거예요? 그렇죠. 캐릭터인데 캐릭터는 좀 그거를 설정하잖아요. 네. 근데 외적 인격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드러내서 편리한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내가 사는데 편리한 거. 네. 그거를 딱 하나 잡아가지고 도구로 쓰면서 사람을 대하면 사회생활에서 은근 편해요. 그러니까 나도 날 모르겠어. 뭐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죄송하지만 종종 호구가 돼요. 흔들면 흔들리는 사람. 그래서 아예 딱 페르소나 하나를 갖고 또렷하게 가면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어떤 부분은 인용을 하고요.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또 너무 뻐걱거리는 거는 조금 바꾸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보이는 나의 인격이 외적 인격이 하나 딱 잡히는 게 중요해요. 네. 사람이 가진 인격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되게 칼 같다 그런 면도 있잖아요. 사람이 또 그렇죠. 되게 부드럽다 이런 면도 그렇죠. 있죠. 그 중에 하나를 끌어내갖고 그걸 딱 나의 밖의 인격으로 잡는 거죠. 불편해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중인격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 끌어내는 거예요.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이 있을 텐데 그런 호구 잡히지 않으면서도 좀 그래도 카리스마 있게 좀 보여지면서도 원만하게 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페르소나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매력적이에요? 제가 한번 거꾸로 여쭤볼게요. 우리 명MC님은 내가 갖고 있는 성격 중에 어느 거가 사람들이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사람들이 대할 때 저요? 저 사람은 어떻다? 성실성. 성실성. 성실성은 이게 호구 잡히기 좋은 건데.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니, 성실성. 근데 약간 호구예요. 그래요? 살짝 호구다 보니까 얻게 되는 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래요? 이렇게 이분 나간다고요? 저분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세요. 그래요? 아니. 칼 같지 않고. 이거 내가 강청해야겠네. 1시간 동안. 아니. 여성분을 잘 대해주는 건 호구는 아니죠, 사실. 근데 본인이 굉장히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지내는 분들 보면 제가 그분한테서 뭔가 배우고 싶은 거나 존경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하나쯤은 있는 분이거든요. 여성분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호구 뭐 잡힌다 이래도 사실 그렇게 뭐 제가 피해본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맞나요? 제가 호구 제대로 잡힌 거예요? 뭐 DNA 방금 호구님 한 분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신사임당님한테 그 한번 제 책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홍보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저희 프로에 나오겠다고 했더니 굉장히 평소에도 친절하시고 그때도 친절하셨어요. 친절하게 거절하셨죠. 안 된다고. 이게 이 신사임당 유튜브에 결에 안 맞는다고. 근데 그게 신사임당이 가진 하나의 페르소나죠. 늘 친절한 거. 그러니까 거절해도 듣는 사람이 기분 안 나쁘고 일일이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그 페르소나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냥 막 깽판 치고 목소리 높이고 이게 내 성격이야 뭐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나 먹었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따박따박 얘기를 한다든지 되게 배려가 깊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 성실하다든지. 근데 사실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성실하면 사람들이 그 페르소나에 굉장히 기가 죽어요. 성실성으로. 성실성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뭐 일을 좀 못하거나 아니면 막 어제 저한테 대들었어요. 엄청 열받아요. 근데 다음날 또 일찍 출근해 있어. 아니면 다음날 막 리포트가 책상 앞에 딱 와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명MC님 생각할 때는 저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설사 뭐 어떤 불리한 위치에 있어서도 딱 기억하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성실해. 성실하니까 신뢰가 가고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측이 안 된 사람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되는 면이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사람이 예측이 되면 그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된다니까요.
안정감을 주고 굉장히 그게 파워를 가져요. 상대방한테. 네. 그래서 나는 늘 놀 때도 되게 성실하게 노는 거죠. 부지런히 배려해주고 여자분들 앞에 뭐 부지런히 놔주고 네. 예? 분위기 다운되면 또 본인이 띄우고 성실하게. 네네. 그죠? 저예요, 저. 그쵸. 네네, 예, 예. 맞습니다. 성실함으로 네네네. 승부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큰 매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나한테 붙이는 해시태그를 하나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붙이는 해시태그를. 예. 그거 하나 딱 찾으면 그 다음에는 거꾸로 내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나는 해시태그가 이거지. 그러면 나는 이걸로 가자. 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내가 그걸로 나 컨셉 이걸로 잡았으니까. 그렇죠. 그게 또 내 인격이니까. 근데 내 인격 중에 나와야 돼요. 그죠, 예, 그죠. 그건 아닌 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건 뭐 위선이고 네. 기만이라서 금방 티가 나고요. 내가 어떤 때 어떻게 행동해야지? 이런 개떡 같은 상황에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무례함을 나한테 내 해시태그를 찾아서 예. 그럴 때도 뭐 묵묵히 참고 이렇게 뭐 성실하게 대하시거나 친절하게 대하시거나 그 나한테 달 해시태그가 네. 남들한테 매력적으로 호감인지 비호감인지는 네. 뭐 어떻게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나는 되게 상남자야. 네. 그래서 나는 해시태그 상남자를 달겠어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네, 수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상남자라는 게 어떤 분들은 또 호감으로 볼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비호감으로 볼 네, 수도 네. 있잖아요. 네. 맞아. 그렇게 맞네. 애매한 케이스들은 네.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게 여기저기 부딪혀서 네. 딱 나와요. 결국 내가 어. 택할 최적의 페르소나가 나와요. 아무리 나 혼자 상남자 해시태그 달아도 네. 사람들이 야 그러지 마라 뭐 오버하지 마라 보기 싫다 그러면 이 돌이 물에 이렇게 깎여서. 계속 깎이듯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절충을 해서 결국은 최적의 모습이 나오죠. 그걸 무시하면 안 나오죠. 그러면은 페르소나에 대한 그런 피드백도 네. 좀 열심히 들어야겠네요. 그렇죠. 다듬고. 예를 들어서 너무 늘 유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눈치가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아니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 뭐 이런 거 있죠. 네. 예? 그럼 그런 게 이제 점점 자기가 이렇게 정제되는 거죠. 갈고 닦여서 요럴 땐 요러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보내면 그게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저는 그 박사님의 그걸 알아요. 페르소나. 제가 갖고 뭐예요? 있는 박사님에 대한 페르소나 느껴지는 거. 네네네. 합리성. 합리적이다. 합리성. 네. 이것도 네. 엄청 칭찬인데. 엄청 그 좋다. 박사님 항상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때도 네. 그 내신 책이랑 제 채널이랑 저 채널 부동산 방송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고. 그렇죠. 만약에 그 얘기를 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했으면 사실 뭐 정말 뭐 답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그렇죠. 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측이 가능한 측면에서 합리성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합리성이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네. 그 의견 듣고 내가 생각해봐도 상식에 맞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아. 그럼 이제 손절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외적 인격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그게 사실 내 내부에도 늘 그 인격이 있다니까요. 그게 안팎으로 맞춰지면서 네. 이제 내가 드러내는 해시태그가 되는 거죠. 나의 해시태그. 그러면 무례하거나 나한테 예의 바르거나 나보다 윗사람이거나 아랫사람이거나 처음 보거나 오래 보거나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이제 그 신사임당님께 제가 합리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은 칭찬을 들었는데 네. 그럼 이제 어떤 때 제가 누군가를 대할 때 맞아. 나의 해시태그는 합리성이야. 네? 그러면 이제 합리적으로 대하게 되면 네. 내 그 페르소나가 더 강화되고 상대한테는 그게 은근 카리스마가 되는 거죠. 네. 그 네. 되게 저거는 어떤 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없는 분 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네. 또 예측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되게 약해요. 네. 어떤 경우에는 근데 내 네. 생각에는 이제 합리적으로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거나 상대방 기준에서. 적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막거나 아니면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만 안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적은 무시만 안 하면 안 생겨요. 무시. 예, 무시. 와, 되게 중요한 예, 포인트다. 예. 그러니까 무례해도 괜찮아요. 네. 무례한 것도 사과하면 돼요. 다시 예의를 갖추고 네. 다 괜찮은데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 예. 무시. 영화 대사 중에 전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살면서 이해가 돼요. 뭐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거 이게 달콤한 인생. 맞아. 달콤한 인생이 이게 나오잖아요. 진짜 줬어. 살면서 네.
무시당한 거. 네. 예. 무시당했다는 생각은 안 없어져요. 예. 맞네. 예. 왜냐하면 무시는 그리고 사실 무시했던 거는 사과할 방법도 별로 없어요. 예. 그때 무시해서 미안해밖에 없지. 무례한 거요. 뒤늦게라도 예의를 갖추면 해결이 돼요. 예. 또 뭔가 소홀하게 대하고 좀 뭐 홀대하고 그런 건 다시 이렇게 회복의 방법인데요. 한 번 무시했던 거는 늘 사람이 마음속에 있어요. 무시했던 게 존경으로 바꾸긴 진짜 어렵거든요. 와, 무시. 네. 무시 진짜 그러네. 위험하다. 진짜 네. 위험하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을. 무시하면 적이 되고요. 네. 무시하지만 않았으면 예, 그 적이 안 되죠. 예. 말투라도 네. 너나 잘하세요처럼 네. 말투라도 존댓말로. 말투라도 아, 너나 잘해 아니면 너나 잘하세요. 네,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선지에, 느끼는 사선지. 무시당했다는 이런 모욕감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실제로 근데 사실은 상대방을 무시하니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쉽게 말을 놓는다든지 또는 뭔가 이렇게 사람을 막대할 때 있잖아요. 네. 예, 그럴 때 흔히 얘기하는 갑질 이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궁금한 게 네. 무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조직이란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항상 사회 구성원이란 게 내가 원하는 그룹핑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되는 사람 중에서 네. 인격도 너무 별로고 그렇죠. 무례하고 예. 능력도 없는데 노력도 많이 안 하고 예. 나한테 별로 그렇게 살갑지도 않은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럼 마음속으로 예. 이 사람을 속으로는 무시할 수밖에 없게 네네.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그거를 막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네. 원만하게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드러내면 안 되지. 그거 드러내면 안 돼. 그렇죠. 드러내면 이 방송 볼 필요도 없어요. 막 지금 그거 안 드러내는 방법을 얘기하고 그거를 같이 그룹에서 계속 부딪혀야 되고 예. 뭔가 나를 자극하고 예. 계속 예. 무례하게 예. 그걸 어떻게 뭐 참는 방법이나 경험담이신가 봐요. 너무 너무 갑자기 막 아까 연애 텐션이 얘기도 확 그렇고 올라왔네. 예. 궁금한 게 많아져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상사가 있었는데 정말 그분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싫더라고요. 아, 너무 싫어하는데 밥을 같이 단둘이 먹으라고. 단둘이 진짜 저 뭐 약 먹어요. 저 뭐 오늘 아침 두 끼 먹었어요. 뭐 건강검진 있어요. 체했어요. 네. 지금 앞에서 막 토하는 척하고 뭐 네. 때가 늦은 거야. 같이 먹으러 갔는데 네. 참고 먹으러 갔어요. 네. 근데 설렁탕 집에 왔어요. 지금으로부터 뭐 10한 몇 년 전인데 네, 네. 잊혀지지도 않아. 설렁탕 집에 가서 먹는데 그분이 깍두기를 씹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사람이 싫으면 깍두기 씹는 소리도 싫어. 우저져. 와, 진짜 내 설렁탕 2그릇 뜯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싫으면 정말 싫어요. 그거를 막 부인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됐지 이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싫은데 내 뇌가 싫고 내 가슴이 싫다는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저는 택했던 방법이 어쨌든 최대한 거리두기를 했어요. 아 최대한 거리를 두라. 최대한 거리두기. 정말 최대한 거리두기. 그리고 접점도 줄이고요. 상대방이 알아도 상관없어요. 예. 이러다 저분이 나 싫어하는 거 눈치채면 어떡하지? 눈치채요 결국. 예. 근데 할 수 없어요. 그냥 최대한 거리를 두고 왜냐하면 공존해야 되니까. 공생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이 좁은 땅에 같이 싫어하는 거랑 적이 되는 거랑은 또 다른 거니까. 그렇죠. 저 친구 나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막 싫어하거나 날 미워하진 않아. 우리 안 친해. 그냥 그 정도.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회식이 있는데 오늘 뭐 출장을 가는데 어떻게 사람 배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나랑 단둘이 타게 됐어. 그럼 꼭 누구 한 명 더 해서 셋이 타고 싶고 이렇잖아요. 이제 둘이 있는 건 죽어도 못 견디겠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신사임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싫어하는 것과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건 다르죠. 예.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이나 막 싫고 좋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되게 나의 해시태그 정하고 나의 페르소나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실속을 챙기자. 실속을 챙기자. 예. 그래서 어차피 있는 동안 뭐 조그만 거라도 왜냐하면 나는 그 무례함을 견디고 있잖아요. 또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사람이 되게 비겁하고 또 사람이 이기적인 게 맞고 근데 전 현명하게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이 그냥 왼수되고 사이 상할 게 아니라 그냥 현명하게 거리 두고 그 대신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내가 그때 그 얘기 할 걸.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았지? 나는 뭐 한 거야? 이러지 않으려면 내 외적 인격을 지키고 있으면 그게 늘 거기에 내가 의지하고 또 그거를 내가 힘으로 삼게 돼요. 그래, 난 늘 합리적이었지. 예. 그러니까 상대가 날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됐지. 그러니까 내가 내 페르소나 정하고 상대가 싫으면 억지로 좋아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건 난 힘들죠. 그냥 거기에서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때문에 조직을 나오거나 내 꿈을 접는 건 정말 바보 같은 것 같아요. 한 사람 때문에 네. 그런 거. 네. 저는 그래서 회사를 옮기거나 일을 바꿀 때 사람 때문에 바꾸라고는 안 해요. 그거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예, 그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늘 일을 바꾸거나 회사를 바꿀 땐 대우가 좋아졌을 때 거기 가면 또 그런 사람 또 있어요. 맞아요. 예, 예. 뭐 무슨 뭐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그렇죠. 그 얘기 있잖아요. 또라이 보존 법칙. 근데 딱 갔는데 또라이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또라이다. 그렇죠. 그게 바로 접니다. 예. 사람들이 불편해 안 해? 아니 다 편해하던데 불편한 거 없어. 아니 난 다 편해. 나만 빼고 다 불편한 거죠.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그냥 내 실속 챙기고 사람은 다 그렇다. 사람은 비겁하다. 그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사람은 비겁하다. 그리고 난 찌질하다. 솔직히 다 인정하고 그 대신 내 해시태그 하나 꽉 잡고 그리고 호구되지 말자. 예.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면 멘탈적인 스트레스가 좀 덜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 마인드셋이. 그게 그리고 나를 지키고 있는 거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나를 못 지켰을 때거든요. 나를 못 지켰을 때 사람은 무너져요. 그런데 그 해시태그는 나를 지키게 해주는 힘이죠. 네. 어떻게 무시당한 적 있으세요? 무시당한 적이요? 네. 지금 질문해놓고 귀찮게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제 책임은 진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생리현상이니까. 네. 무시당한 적, 꽤 많죠. 꽤 많죠. 무시당한 적 있어요? 특히나 직장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회계법인 같은 데 있을 때 직장 상사들이랑 이렇게 회식을 해요. 네. 그럼 이제 리서치한 거를 물어보죠. 저는 뭐 이제 뭐 인턴이고 RA이고 이러니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열심히 조사한 거를 나 하루 종일 조사했는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약간 무시하는 듯한 바로 내가 그거 인더스트리 한 뭐 15년 했는데 네가 지금 한 게 뭐 제대로 한 거냐? 약간 이런 그렇죠. 얘기 들으면 네. 난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네. 성실함이 내 페르소나인데 네. 약간 그거 자체를 깨버리니까 네. 그럴 때 약간 감정이 상하죠. 많이. 그게 이제 상대에 대해서 배려가 없거나 이런 분들은 그 말을 괜히 그렇게 더 해가지고 네. 상대방 그럼 메시지를 안 듣죠. 지금 기억나시는 게 무시당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리서치 결과는 기억을 못 하실 거야.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저는 누구나 서로 무신하지 말자. 예, 무시하지 않고도 뾰족한 메시지는 얼마든지 아프게 뼈저리게 전할 수 있으니까 무시하지 말고 내가 내 걸 포기하면서 나다움을 포기하면서 내 해시태그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호구되지 말자. 저는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읽었어요. 상대가 내 먹거리를 뺏어가면 그땐 생각이 안 난대요. 얼핏. 뭐 불편할 게 뭐 있지.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여름 휴가 여행비가 날아가는 거고요. 그 사람 때문에 뭐 내가 데이트를 하는데 쓸 식사의 메뉴가 달라지는 거죠. 굉장히 직관적으로 연결하면 내가 호구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내가 참지 뭐. 참으면 그게 나한테 연쇄적으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그 나만의 해시태그를 딱 잡고 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마음의 거리 두고 사람은 비겁하고 찌질하다. 나 또한 그렇다. 하지만 늘 상대에게 나다움을 지켜내자.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네. 거 하나가 있는데 네. 아까 그 페르소나랑 카리스마는 내 매력을 만들어서 아군을 만드는 그런 무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시를 하지 않는 거는 적을 만들지 않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10명의 아군보다는 네. 1명의 적군이 더 치명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네. 늘 나를 씹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직에서 늘 내 뒷다리 잡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총의라고 하죠. 총의. 네, 종합적인 뜻. 사람들이 가진 종합적인 뜻. 그게 결국은 힘을 발휘해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게 살려고 하시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게. 난 모두에게 친하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게 호구가 돼요.
예,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득점을 하려고 하면 호구가 돼요. 그리고 나다움이 없어지죠. 이걸 저걸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내 결을 갖고 그냥 내 캐릭터를 갖고 그게 안 맞으면 할 수 없죠. 뭐 다음 생에서 친하게 지내야죠. 이번 생은 안 됐고. 예. 역시 합리적이시네요. 예. 아주 합리성. 아주 합리적입니다. 총의의 힘을 믿으세요. 총의의 힘을. 9명의 힘을 믿으세요. 예. 그게 그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 내도 한 명을 이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저희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 신사임당에 이렇게 나오는 게 언젠간 저한테도 좀 돈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인기만 높아지고 있고요. 인지도만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한번 제가 이런 방송의 자산들을 모아서 한번 저도 수입으로 연결시켜 보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